저희는 결혼 4년 차 30대 초반 부부입니다. 저는 20살에 면허를 땄고 지금까지 11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해왔습니다. 스스로 운전을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한 교통 에티켓을 지키며 조심히 운전하려는 편입니다. 제 아내도 면허를 딴 지 거의 10년이 되었지만 장롱면허 상태였습니다. 중간중간 운전을 배우고 싶다고 말을 꺼내긴 했지만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귀찮다는 이유로 언젠가 해줄게 라는 말만 반복하며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올해 6월쯤 아내가 진지한 얼굴로 이번엔 정말 운전을 배우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마침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사하면서 집과 가까워졌고 저는 자차를 쓸 일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죠. 반면 아내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졌고 특히 여름철 지하철과 버스에 치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나름 열심히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운전을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감과 경험으로 운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결국 연수도 느낌으로 핸들 돌려봐 이건 타이밍이야 같은 말로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아내는 그런 식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했고 저희 사이에는 조금씩 불편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격적인 도로 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연수비가 부담된다며 학원을 포기하고 대신 저랑 같이 연습하기로 했죠. 저는 절대 옆에서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진짜 위험할 때만 개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벌어졌습니다. 우회전 구간이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핸들을 너무 크게 꺾어버리는 바람에 뒷바퀴가 인도 턱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마침 횡단보도 앞에 서 계시던 두 분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그 장면이 사이드미러에 보이는데 저는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차를 세우고 급히 내려서 그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렸습니다. 한 분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다른 한 분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셔서는 사람 칠 뻔했잖아요. 저런 사람은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라며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사과드린 뒤 차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그래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핸들 꺾은 거 진짜 위험했어. 왜 그랬어? 처음엔 잘하고 있었는데 정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그냥 운전 안 할래. 그러더니 운전석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도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왜 운전한다고 했어? 나는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무조건 네 편 들어주려고 옆에 앉은 것도 아니야. 사람을 칠 뻔했는데 괜찮아만 해주길 바라는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말이 없었고 결국 집 앞에서 또 한 차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 사람 기 죽이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렇게 말하고 짐을 챙겨 장모님 댁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흘째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카톡으로 아이 얘기나 집안일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서로의 감정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항상 제가 먼저 사과하고 풀었었습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했을까요? 아니면 서로 선을 넘은 걸까요? 지금은 그냥 모든 게 복잡하기만 합니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걸까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오늘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드디어 아버지 재산이 어떻게 나뉠지 알겠다며 웃었고 저도 조금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은 장남인 형에게만 상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저는요? 하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의 둘째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결정하였다. 첫째 아들에게 전 재산을 나눠주겠다. 그 이유는 그런데 그 뒤 내용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순간 아버지가 강아지를 돌보시며 설치해 두셨던 홈캠이 떠올랐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자 그 속에는 형이 그 부분을 지우개로 지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평생 알 수 없을 것이고 형에게 물어본다고 한들 그것이 진실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일 친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다 덮어.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긴 시간 재판을 하다 보면 너는 정말 힘들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도 힘들었잖아. 이제는 그냥 다 잊자. 저는 유난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했기에 돌아가신 후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속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이 일까지 겹치니 제 마음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더 이상 이런 일에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며 싸움을 부추길까봐 처음에 말했던 친구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형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식당 창업을 꿈꿨던 저는 결국 3호점까지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아버지의 일기장 속에 적힌 이유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아버지가 바라시는 일일 테니까요. 여러분은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돈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3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이주간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여 예식장과 결혼 비용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처음 가보는 미국이었고 회사 일정까지 무리해서 바꾸며 준비한 2주간의 여행이라 정말 기뻤습니다. 어쩌면 결혼식 준비보다 미국 신혼여행이 더 설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3주 앞두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미국 한번 가보고 싶다. 너희 일정에 맞춰서 비행기표를 끊을게. 저는 설마 하며 농담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순간 웃음이 굳었지만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출국 일주일 전 시어머님께서 정말로 비행기표를 예매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상했지만 설마 신혼여행 내내 따라다니시겠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당일 시어머님은 저희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셨고 심지어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행 내내 맛집과 관광지는 물론 숙소까지 동일하게 예약하셨고 하루 일과 전부를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호텔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 하면 방이 덥다며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이 아닌 가족여행이 되어버린 일주일이 지나던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신혼여행을 온 거지. 가족여행을 온 게 아니잖아.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엄마 혼자 있게 할 순 없잖아. 내가 한국 가면 잘할게. 이번만 이해해줘.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못했고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나머지 일정을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원래 남편과 제가 나란히 앉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시어머님이 앉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외롭게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자 멀리서 아들과 시어머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이 미국 여행을 예약하실 때 남편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 사실을 말리지 않은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 굳이 따라오신 시어머님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너무 정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 감정이 당연한 걸까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5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우린 성격이 잘 맞았고 결혼 정년기가 되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빨리 우리 둘을 닮은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2살 터울의 누나 예비 시누이가 있습니다. 둘은 워낙 친해서 자주 만나고 저도 몇 번은 함께한 적이 있었죠. 결혼을 앞두고 저에겐 2가지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첫째, 본식에서 입을 웨딩드레스 피팅. 둘째, 웨딩 촬영이었어요. 저는 드레스를 고르는데 오랜 시간을 들였고 마침내 너무 마음에 드는 한 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피팅 당일이 무척 기대됐죠. 그런데 갑자기 예비 남편이 말했습니다. 누나가 근처라는데 와도 되지? 굳이 왜 오는지 의아했지만 그냥 말리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커튼이 열리는 순간 제일 먼저 마주한 건 예비 남편과 시누이. 남편은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며 호응했지만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얼굴이 까만 편이라 이 드레스는 너무 안 어울리는데. 동생아, 진짜 저게 예쁘니? 순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기분이 확 상했지만 그냥 그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칠 뒤 웨딩 촬영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또 시누이가 오겠다고 합니다. 이번엔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날은 친구들이 오기로 해서 오시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 때 하셨던 말씀에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알겠다고 하더니 남편에게 결혼식에 안 오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속이 후련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누나인데 제가 참았어야 했을까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이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하시겠어요? 엄마의 소리편지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와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시어머니를 차단했습니다. 제가 너무 과한 선택을 한 건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50대 맏며느리입니다. 시집 올 때 친정에서 생활비를 챙겨주셨고 남편과 함께 벌어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수익으로 시동생들 학비를 도왔고 명절과 제사 준비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해왔습니다. 시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고 집 유지와 관리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시가 식구들에게 저는 늘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감사 인사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고 저와는 다르게 동서는 귀하게 대접받는 모습을 보며 속상했지만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얼마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시가에 남은 유산은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그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지 알려고 알아봤더니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가치에 따라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은 금융기관 소유가 되고 자식들에게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집이라는 유산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죠. 이 결정은 저나 남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솔직히 어른들의 재산을 노리고 열심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시댁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기에 그 집이 언젠가 제게 돌아올 보상 중 하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건방졌던 걸까요? 이번 결정으로 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평생 처음으로 울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은 고생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제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기로, 시어머니를 더 이상 챙기지 않기로요.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맏며느리 역할을 내려놓기로요. 제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제 나이 50,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 시댁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동안 명절에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아도 혼자 새벽에 일어나 음식들을 했었고 시댁에서 큰 행사와 작은 행사 등 다 경제적으로도 돕고 뛰어다니며 도왔습니다. 제가 속물이라고 욕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속상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댁에 한 푼도 쓰지 않고 제 인생을 위해 살 것입니다. 헌신이 당연시되는 관계 속에서 제 마음을 소모하며 살지는 않을 겁니다. 제 사연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들 솔직하게 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소리편지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결혼 전에 중대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반,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부모님의 도움,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 제 명의로 신혼집 아파트를 마련했죠.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여자친구가 보탠 건 없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여자친구는 혼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가전이나 전자제품이 있었지만 여자친구는 무조건 저렴한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검소하다고 생각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혼수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집은 당신 명이라면 계속 당신 거라 나는 남는 게 없어. 그러니 신혼집 공동명의로 해줘. 처음에는 단순한 투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식사 도중 여자친구 어머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안 해주는 것은 좀 섭섭합니다. 벌써 이야기가 다 끝났었는데 또 저 이야기라니. 그 순간 상견례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저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사랑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 말 속에서 우리 가족이 단순히 돈을 대는 물주로 보였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 신뢰와 배려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부터 재산 문제로 계속 요구한다면 앞으로 결혼 생활에서 이런 태도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아는 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예비 신부가 집 마련에 자금을 보탰다면 공동명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 상황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부부끼리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저에겐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랑을 믿고 결혼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불안을 안고 시작하기 전에 멈출 것인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준비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멈추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참견 댓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소리편지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사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몇 년 된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말만 되면 솔직히 말해 조금 지쳐요. 이유는 바로 시부모님 때문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손주를 정말 좋아하세요. 이해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인 귀한 손주고 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죠. 문제는 그 빈도가 너무 잦다는 겁니다. 주말만 되면 거의 시계처럼 정확하게 연락이 옵니다. 얘야, 우리 지금 간다. 미리 날짜를 조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 부부가 거절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편이 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은 효자입니다. 처음엔 저도 반가웠어요. 부모님께서 오시면 아이도 즐거워하고 저희 부부도 잠깐 숨을 고를 수 있었으니깐요. 하지만 매주 반복되다 보니 그게 기대가 아니라 의무로 바뀌더군요. 시부모님이 오시면 저는 손님 맞이 모드가 됩니다. 집 청소, 간식과 식사 준비, 차 대접, 대화. 사실 시부모님이 편하게 있어라고 하셔도 며느리 입장에서 정말 편하게 있을 수 있나요? 마음 한구석이 늘 긴장돼 있습니다. 아이 챙기랴, 대화 맞추랴, 눈치 보랴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더 힘든 건 주말이 저희 가족만의 시간이나 제 개인적인 휴식 시간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와 약속을 잡을 수도, 혼자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볼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안 받으면 되잖아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실 게 뻔하거든요. 저는 가족이 가깝게 지내는 건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깝다와 경계가 없다는 건 다르더군요. 특히 결혼 후에는 각자 부부로서 또한 가정으로서의 시간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걸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혹시 저 같은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안 부르면 되잖아. 이혼하면 되잖아. 이런 해결책 말고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엄마의 소리편지 애청자 여러분. 제가 너무 속상해서 여기에 사연을 보냈네요.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30대 초반 애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고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여자친구 2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자 셋은 지금까지도 주 한 번은 보면서 여행도 쇼핑도 카페도 가고 정말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 친구가 거의 10kg를 빼는 다이어트를 성공합니다. 굶고 병원까지 병행하면서 정말 힘들게 다이어트를 했어요. 친구로서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친구는 점점 예전에 입지 못했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며 외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나머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이서 걷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외형을 평가하며 심하게는 외모 평가, 비난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갔지만 그 불똥이 이제 저희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쇼핑을 가자고 합니다. 우리는 애엄마들이라 아이들을 다 어른들에게 맡겨두고 오랜만에 쇼핑이라 들뜬 마음으로 백화점에 갔습니다. 근데 쇼핑하면서 내내 살짝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말을 합니다. 저기요, 이거 저는 44 사이즈 주세요. 이 친구들은 66이나 77 주시고요. 물론 우리가 날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를 너무 안 했다고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퍼진 것은 아닙니다. 참았습니다. 쇼핑을 하다가 커피점에 앉습니다. 단 것이 당겼던 제가 오랜만에 카라멜 마끼아또를 시켰는데 그 친구가 정색하며 그렇게 단 거를 먹으니까 니들이 66이나 77을 입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까 옷 살 때부터 되게 말 거슬리게 하네? 왜 말을 그렇게 해? 요즘 살 좀 빠졌다고 니보다 뚱뚱한 사람들을 그렇게 비하해도 돼? 이러는데 그 살 뺀 친구가 웃으며 살 빼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 항상 소개팅하면 될까 말까였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계속 만나자고 난리야. 근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웃는 것입니다. 순간 의아해하며 기다렸는데 그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살 빼고 자존감도 많이 올라서. 그래서 네가 밝아져서 나 너무 기뻐. 그랬다? 근데 정신 상태가 이상해졌네? 우리는 애라도 놓고 이렇게 열심히 살지. 네가 30 넘어서 요즘 뭐 아침에 필라테스하고 놀고 먹고 뭐 그렇게 유세니? 나는 네가 하나도 안 부럽다. 근데 네가 오늘 우리한테 무례하게 하는 것을 보고 난 느꼈어. 네가 좀 안쓰럽더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 근데 잘 살고 있는 우리는 너 때문에 우리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거든. 네가 고칠 생각 있으면 연락하고 하기 싫으면 우리 이제 남처럼 살자. 하고 제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났지만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SNS를 보니 자기랑 비슷한 친구를 만들어 매일 운동하는 모습, 카페에서 노는 모습 등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 친구들이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을 몇 번 보다가 저는 더 이상 그 친구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친구가 잘 살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남편과 아기와 산책 겸 운동 겸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 돌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엄마의 소리 편지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 진지한 고민 좀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초반 주부입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풀지 못한 갈등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결혼 전까지 저는 친정에서 부모님과 2살 많은 오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목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만 늘 뒷전이었어요. 집안의 모든 관심은 오빠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용돈도, 학원도, 심지어 대학 진학할 때도 저는 늘 내가 양보해라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부모님 마음은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꾹꾹 눌러 담고 살았죠. 결혼 후 저는 남편과 따로 살게 되었고 이제는 독립했으니 예전처럼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명절 때 친정에 가면 부모님은 항상 오빠 편만 드셨습니다. 오빠는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집안일도 거의 하지 않고 생활비도 제대로 보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늘 네 오빠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시며 저에게 생활비를 보태달라, 반찬을 해와라, 심지어 용돈까지 챙겨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처음엔 친정이니까 부모님 말씀이라니까 하면서 참고도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듯 요구하는 부모님과 아무렇지 않게 받기만 하는 오빠를 보며 제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이고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상처가 된 건 제가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입덧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 누워있는데 엄마가 전화를 하셔서 오빠 등록금 좀 보태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 건강이나 제 아기는 안중에도 없고 여전히 오빠만 챙기는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친정을 예전처럼 자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락도 예전만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결혼하더니 점점 우리 가족을 버리는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을 버리고 싶지 않지만 늘 희생만 강요당하는 가족 속에서 저 자신과 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민입니다. 앞으로 친정 가족들과 어떻게 거리를 둬야 할지, 아니면 그래도 꾹 참고 예전처럼 지내야 할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